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모아서 또 별도로 취재를 해서 매주 1월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2월 22일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후폭풍이 좀 있었죠.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고 장동혁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후유증이 여진이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좌파 진영의 대분열에 정가의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내일 바로 민주당에서 친명계에서 결성을 했죠.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이 162명인데 그중에서 10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그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은 162명 중에서 104명이면은 거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58명. 58명은 어떤 인물일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뭐 전부가 이재명에게서 공천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그때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런 공천을 해서 이재명 사장하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초단기에 한 50명 이상은 거기서 친명 쪽에서 이탈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정청래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쪽 계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부터 좌파 진영의 분열이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는 관측이 지금 우세합니다. 일단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지금 전체 구도를 보면은 이재명 쪽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정청래가 전면에 나서 있고 조국이 있고 또 김어준이 배후에 있죠. 저번에 합당 추진을 했을 때 정청래와 조국이 밀합을 하고 배후에 김어준이 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이 양쪽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경쟁도 벌였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사실 지난번 총선 공천 때도 그랬지만 그 전에 2017년 대선 때 그때 문재인과 이재명이 경선을 하면서 상당히 치열하게 감정적으로 싸웠죠. 무슨 뭐 손가락 혁명군, 혁명군과 문바라고 하는 양쪽 네티즌들이 전면전을 펼쳤고 해경군 김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전해철이 문재인 쪽에 전해철이 나와서 이재명하고 결혼한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습니다. 뿌리가 상당히 깊은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이 집권을 했으니 이재명이 좌파의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재명을 고립화시키고 과거의 원래 대주적격인 친노 친문 세력 그리고 지금은 정청래로 이어지죠. 배후에 김어준이 있고 그 세력이 좌파의 헤게모니를 지기 위해서 합당을 추진을 한 거죠. 조국의 뒤에는 문재인이 있으니까 정청래가 조국하고 밀약을 맺어서 합당을 해서 이재명을 고립화시키는 그런 작전이 시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진압이 됐죠. 반란이다. 친명 쪽에서 이건 반란이다고 규정을 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을 했는데 그 후유증이 또 바로 나타났죠. 정청래가 이재명이 장동혁 대표와 오찬 약속을 잡았는데 세 사람이 같이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바로 그 전날 심야에 국민의힘이 그토록 또 대법원이 그토록 반대를 했던 법안들 대법원 대법관 정원법 그리고 재판소원제법을 강행 처리를 해서 그 다음날 오찬이 무산시켰죠. 그래서 이게 의도된 정청래의 안갚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감정이 서로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친명이 지금 역공에 나선 것이 바로 내일 출범을 하는 이재명 공소취소 국회의원 모임입니다. 원래 이거는 이렇게 대규모로 하려고 하지 않았죠.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가 주도를 해서 이 모임을 결성을 시켰는데 원래는 정말 말 그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이재명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을 결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시점에 이 합당 파동이 일어나면서 친명 그리고 친청이 대충돌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정청래 모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반정청래 모임. 그러니까 친명이 모두 총결집을 하는 그 모임으로 성격이 변했죠. 자, 그래서 이 세결집에 나섰는데, 일종의 반정청래 모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은 집권자인데, 집권자 쪽에서, 오죽 위협을 느꼈으면은, 친명 모임을 다시 만들었을까? 반정청래 모임을 결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양쪽의 갈등이 거의 뭐 생사를 건 그런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2명 중에 104명, 내일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미가입한 사람들, 미가입한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냐? 이게 오히려 더 관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반 이재명 그 전선을 구축을 할 수가 있죠. 좌파 진영 안에서. 지금 구축을 이미 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재명의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전부 다 전체 162중 104명이 가입을 했으면은 58명이 가입을 안 한 겁니다. 58명 중에서 국회의원을 국무위원, 장관 같은 것을 겸임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7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그거를 빼더라도 51명이 이재명 쪽에 그 결집하는데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 51명은 원래 친문재인 쪽, 아니면 이제 비명 쪽에 여러 분파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친정청래 쪽으로 결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현재 그 구도는 104대 58, 51이 되겠죠. 7명 국무위원은 뭐 이재명 쪽에서 임명을 했으니까 이 정도 규모로 약간 이제 절반 정도가 비이재명, 반 이재명 쪽으로 그 친정청래 쪽으로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2명, 미가입한 52명 중에는 원래 이 친명계였는데 지금은 이 모임에 공치모,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 그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그 의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병주인데, 김병주 군 출신, 원래 경기도지사에 나간다고 최고위원도 사퇴했죠. 근데 조금 전에 경기도지사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지금 경기도지사로 노골적으로 한준호를 밀고 있죠. 추미애도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한준호를 노골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도지사도 포기 선언을 하고 이 친명계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명계 중에서 김영진, 양문석, 천준호 이런 사람들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런 그 상황도 있습니다. 원조 친문재인계는 이제 여기 다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다. 고민정, 한병도, 뭐 황희 다 미가입했는데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때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은 또 이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 이 전체적으로 이제 쫙 갈라지고 있는데 이 친명하고 비명, 이제 친청으로 이제 그 약칭이 되는 친명하고 친청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원래 친명이었다가 친청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원래 친청에 있어야 되는 친문 쪽의 일부가 또 친명 쪽에 가는 이런 상황도 부분적인 어떤 그 재배치 또 계보 재배치도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좌파 분열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전선이 확대되고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논란이 됐던 인물이 바로 친문 계열의 대표적인 스피커, 빅 스피커죠.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씨가 김어준, 정청래 이 진영에 유시민 씨가 본격적으로 가담을 해서 그전에 뭐 정계 은퇴를 한다, 뭐 평론을 안 한다고 하더니 다시 이 스피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에도 나가고 그제는 그 MBC 손석희 프로에 나가가지고 지금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에 대해서 이상한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이렇게 미쳤다.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집단 같다. 그쪽이 미쳤든지 내가 미쳤든지 둘 중 하는데 나는 안 미쳤으니까는 공취모를 하는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지금 감정 싸움까지 막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104명이 참여한 모임을 전부 다 미친 집단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양쪽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청래는 이 와중에 그 이재명 물먹이기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해동 직전에 그 전날 밤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절대 반대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의도적으로 무산을 시켰죠. 그 청와대 오찬 모임을 그 장동혁 대표도 참석하기로 돼 있던 오찬 모임을 취소를 시켰고, 또 거기에 이재명은 또 뿔이 나서 그러면은 야당 대표가 불참을 한다고 하면은 여당 대표하고 이재명하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데 그 식사 자리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정청래 양쪽의 갈등이 아주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지금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바보가 돼버린 사람이 조국입니다. 무슨 같이 합당을 해서 뭔가 지방선거 때 도모해보려고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 헤게모니 정탈전이 일어나면서 무산됐죠. 자, 그래서 조국이 정청래와 밀약이 실패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이런저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나름대로. 조국은 오늘은 지금 이재명 세력이라고 있죠. 이재명. 이 세력이 바로, 이재명을 지지를 해서 민주당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좌파의 대주주격인 친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하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인 이재명이죠.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합당을 무산시켰습니다. 이재명을 패싱하고 합당을 하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조국이 오늘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일종의 음모론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충돌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좌파 진영 안에서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조국은 이재명 세력이 좌파 진영 접수를 시도한다는 취지로 지금 SNS에 글을 막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좌파 진영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재명 세력이 정청래하고 조국 합당을 추진했던 그 두 사람을 문재인 어게인, 윤 어게인에 빗대서 문 어게인 이렇게 비방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우리를 문 어게인이라고 하는 정청래와 자기를 그 비방을 하는 사람들 유튜버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유튜버를 제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 뒤에 정치적 배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을 비방을 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그 정치적 배후가 의심스럽다. 배후는 이재명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재명 쪽에 대해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청래 연합군,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 조국 이 연합군하고 이재명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6월 지방선거 공천권 다툼이 있죠. 시도지사뿐이 아니고 그 기초단체장은 물론이고 또 여러 군데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은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름을 개항을에 송영길이든 뭐 김남중 대변인이든 전 대변인이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재명은 포진을 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공천권은 이재명이 갖고 있지 않죠. 정청래가 쥐고 있습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옥새가 있죠. 그 직인. 그래서 정청래는 정청래 나름대로 8월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권 다툼을 해야 되니까 자기 사람을 포진시키려고 하면은 결국 공천 과정에서 대충돌이 일어나서 공천 파동이 불가피하죠. 특히 지난번 총선 때는 비명행사, 친명횡재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친명, 이재명 쪽이 행사를 하고 비명, 친청 쪽이 횡재를 하는 그런 공천 결과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정청래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이 합당이 무산돼 있어 그 조국에게 일정 지역을 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조국 당에게 양보를 하는 이 상황도 친명 이재명 쪽에서는 그냥 보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대충돌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 과정을 지나면 바로 그 직후에 이제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다시 돌입을 합니다. 정청래는 지금 당권 재장악을 노리고 있는데 이 친명 쪽에서 지난번에 이제 박찬대를 내세웠죠. 이재명이 박찬대를 지원하고 김어준이
정청래를 지원을 했는데 정청래가 대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박찬대는 인천 그 시장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갔고, 김민석 총리가 지금 당권을 그 총리직을 그만두고 정치판에 다시 뛰어들어서 정청래하고 당권 그 싸움을 할 것이다. 친명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자, 그런데 거기 또 한 명이 있죠. 송영길입니다. 최근에 돈은 받았지만은 증거가 불법 수집돼서 무죄다 이렇게 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이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해서 원래 자기 지역구 이재명에게 물려줬던 것 다시 원내에 진입을 하면은 송영길이 당대표로 정청래와 맞설 것이다. 뭐 이런 그 시나리오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죠, 송영길이. 그렇지만 지금 법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당대회에서 크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봉합이 될 것이냐. 그렇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워낙 양쪽의 뿌리가 깊고 또 이 헤게모니를 지금 지어야지, 좌파의 헤게모니를 지어야지 다음 정권에 또 도전을 하면서 자기 쪽 사람들이 좌파를 대표해서 정권을 잡는, 그래야지 지금 이재명 그 체제에서 막 외곽으로 돌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도권을 다시 지려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서서 이재명 쪽에서 계속 그 좌파의 정통성을 이어가려는 그 시도를 하는 쪽이 뉴 이재명이라는 그 세력이 되는 것이죠. 뿌리가 깊고 정청래가 일으켰던 반란도 있고, 또 과거부터 정청래는 이재명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나는 이재명이 그냥 싫어, 이런 이야기도 해서 그때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2017년 대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여러 차례 부딪힌 그런 뿌리 깊은 그 원한 같은 것이 서로 진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사리 봉합이 되기는 어렵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냥 6월 지방선거 공천권 다툼, 8월 전당대회에서 부딪히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뭔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초단기에 분당을 할 수가 있다. 민주당이 쪼개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2003년 출범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원래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새천년 민주당이 김대중 전임 대통령이 만들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당명을 바꾼 게 새천년 민주당인데, 노무현이 그쪽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그전에 대선에서 자기를 막 비토를 하고 후보 교체를 내고 했기 때문에 아예 새천년 민주당에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서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해서 그 열린우리당을 여당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분당을 하는,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에서 빠져나와서 그때 당시에 이 열린민주당 창당을 할 때 47명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새천년 민주당은 62명이 남아있고,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게 그 다음에 이듬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그때 국회에서 가결됐죠. 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된 첫 번째 사례는 우파가 아니고 좌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된 거죠. 자, 새천년 민주당은 그때 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추미애, 조순영,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나라당, 자민련, JP의 자민련과 같이 노무현 그 탄핵안을 처리를 해버렸죠. 좌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좌파 대통령을 탄핵을 한 겁니다. 우파 안에서 지금까지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번은 유승민 세력, 한 번은 한동훈 세력. 자, 그런데 그 원조가 좌파 안에서 좌파가 분열을 하면서 좌파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물론 이게 헌재에서 기각돼서 정부에 복귀를 했지만은 그 점은 우파 대통령 두 사람하고 다르죠.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좌파 분열로 그 좌파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다. 그럼 지금도 그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정청래 세력, 뒤에 문재인, 김어준이 있는 이 세력이 이재명 탄핵을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정청래, 조국이 그때 당시의 추미애, 조순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 104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 친명, 반정청래 그룹에. 104명이 일종의
개헌 저지선을 만든 거, 개헌 저지선도 되죠, 나중에. 근데 일종의 탄핵 저지선, 이재명 탄핵 저지선을 결정한 것 아닌가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이 3분의 2가 넘어야지 국회에서 탄핵이 되죠. 그래서 지금 300명 기준으로 하면은 200명 이상이 넘어야 되고, 그러면 100명이 딱 버티고 있으면 탄핵이 안 된다. 근데 지금 104명이죠. 그러면은 일종의 탄핵 저지선이 형성이 됐다. 그렇지만 104명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친문 쪽에 있던 사람도 몇 사람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좌파와 지금 우파 국민의힘의 그 연합에 의해서 과거처럼 연합에 의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벌써 그려지고 있습니다. 초단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참 예상 밖인데 그만큼 이재명의 기반이 허술하기 때문이죠. 허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에 좌파 진영에서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 재개하라는 목소리를 국민의힘과 같이 내게 되면은 이재명은 뭐 선거법 같은 경우에 재판 재개되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죠. 좌파 진영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권을 다시 할 수 있다. 근데 집권을 하되 이재명은 빼버리고 원래 DJ, 노무현 이쪽 계통에서 계열에서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판 재개, 조기 재판 재개나 조기 탄핵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권이 우파에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못하겠죠. 자기들이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판 재개나 탄핵이 가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 되면은 지금 우파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뭐 성부는 그때 가서 이제 겨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경인 지역 언론사 또 방송기자 클럽 아까 해견을 하면서 그 다음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총선 앞두고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 발언을 해서 선거 중립 위반이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 위반이다 해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을 했죠. 그런데 이게 헌재에 넘어가서는 이게 탄핵까지는 아니다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한 발언, 다른 건 다 놔두고, 뭐 여러 가지 다 놔두고, 얼마 전에 당무 개입, 민주당하고 조국당하고 통합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당무 개입 의혹이 불거졌죠. 정무수석에게,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그 시나리오, 지방선거 이후에 양쪽이 어떻게 합친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다. 홍익표에게 강덕구 최고위원이 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서 당무 개입 의혹이 불거졌죠. 그 정도 정치 개입, 당무 개입은 열린 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 그래서 조기 탄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내일 출범식 및 결의대를 갖는 104명 공소 취소 모임,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인데 실질적으로는 반정청래 모임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청래, 김어준 쪽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까 좌파의 대분열, 헤게모니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것은 전국에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깃털이 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정가 뒷담화였습니다.